네,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오전에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 마약 상설특검법 등 법안 처리를 했고요. 또 오후에는 전체 회의를 열어서 윤 대통령 석방 관련해서 현안 질의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언제 이루어질지도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이번 주 선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이 분기점이 될 텐데요. 관련 소식 이슈앤 포커스 문학진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탄핵 심판 상황을 비롯해서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오전에 소위를 열었고요. 오후에는 전체 회의를 이제 열 예정인데 오전에 소위에서는 2개의 상설특검을 통과시켰습니다.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상설특검. 그동안에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들을 이제 수사하도록 상설특검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고 이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가 이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상설특검법안, 이 2개의 상설특검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시점에서 상설특검법안을 처리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야당 입장에서야 더욱 세게 이제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의도일 거고요. 예. 대개들 왜 이렇게들 추측을 하고 아마 맞아 보이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윤석열 씨의 행태를 보면 거부권을 수도 없이 이제 행사를 했잖아요. 예. 국회에서 통과된 거에 대해서. 이건 야당의 폭거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12월 3일 날, 계엄령을 진짜 느닷없는 이 계엄령 선포, 실제 그런 배경이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 김건희 씨 문제가 그 배경이 실제적인 그 이유, 배경이 아니었느냐. 이런 추론들을 많이들 했거든요. 되게도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이 대통령이 자기 부인 문제, 여러 비리 혐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좀 수사를 하자는 건데, 그거 감싸기 위해서 이제 거부권을 말하자면 남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2월 3일 그 계엄 선포 딱 했던 시점이 명태균 씨의 공천, 김건희 여사와의 이런 텔레그램, 카톡, 이런 문자 서로 이제 주고받은 이런 것들이 막, 공개가 되면서, 예. 그러면서 딱 그 시점에 이제 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난 그런 추론이 되게 맞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도 말하자면 이 타협의 여지가 없게끔 행동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무슨 국정에 개입할 무슨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면 대통령 부인이. 근데 여러 군데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국정 개입, 또 인사 개입, 공천 개입 했던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거 조사해야 한다. 난 이건 마땅한 주장이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 탄핵이 현실화하면 조기 대선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런 대선을 앞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판단 이런 걸로도 김건희 문제를 세게 밀고 가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특히 상설특검 추진의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 안 의원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에서는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일단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 의도는 대선은 이제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예. 이제 많은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대선을 열릴 것으로 전제하고 모든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선이 이제 열린다고 한다면은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특검법이 통과시켜서 특검 국면에서 많은 사안들이 진위 여부와 상관이 없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또 특검 측에서 언론 플레이 할 수도 있고요. 야당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대선 국면에서 아무래도 이 수사 대상자는 여당이고 여당 인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선에 야당에게 유리한 국면을 펼쳐보겠다. 대선이 펼쳐진다면은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특검이라는 것은
기본 법의 취지가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을 때 예.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는 다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특검입니다. 지금 명태균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올려받아서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참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원칙론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검찰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정도 나왔을 때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검찰의 속된 말을 봐주겠다. 뭔가 감추겠다라고 한다면 특검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면에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다. 대선이 펼쳐진다면요. 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저는 어찌됐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차후 좀 시간을 두고 이런 국면들이 이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다면은 그때는 언젠가 한번 거쳐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검찰 얘기 지금 했는데요. 그 검찰 수사 좀 지켜보자. 예. 그런 다음에 뭐 특검을 도입을 여부를 결정해도 되는가 논의해도 되는가. 반대할 때 항상 하는 논리긴 하죠. 그런데 검찰이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이 건 뭐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사건이나 뭐 양평 고속도로 이 제대로 수사를 지금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아주 짙은 불신이 사실은 국민적 불신이 깔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야당이 주장을 하고 물론 정치적인 목적도 뭐 아까도 저도 얘기했고 아니 얘기했지만 있겠죠. 근데 검찰에 대한 불신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기소할 때 보니까 또 검찰이 또 다르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능수능란한 거죠. 능수능란해요. 자, 지금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뭐 당초에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 좀 유력하게 저희들이 뭐 하는 예상입니다만은 헌재에서 얘기한 적은 없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루어지려면 이제 오늘 선고 기일이 이제 지정이 돼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예상보다 이제 길어지는 데 대해서 여야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탄핵 인용을 확실하면서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고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헌재가 최종 결정 기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사회적 정치적 대혼란, 뭐 거의 뭐 언론에서는 거의 뭐 내전이란 표현까지 써서 실제로 그 집회 현장에 나가보면 저도 몇 번 이렇게 나가봤는데 뭐 광화문 일대라든지 헌재 부근이라든지. 이게 뭐 진짜 거의 뭐 전쟁 상황 같아요. 이 서로 주장이 뭐 확연히 그냥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그냥 헌재가 빨리 결정을 내려서 어찌됐든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 무슨 전광훈 목사인가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죠 자위권을 발동을 했는데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벌써 몇 번 했잖아요. 이게 자위권 발동 저항권인가 저항권. 때려 엎자는 거거든. 그 서부 지법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뭐 여러 명이 구속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헌재 내부 사정이야 뭐 지금 완전히 딱 밀폐된 공간에서 8명이 앉아서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데 아마도 제 짐작에 오세훈 시장 같은 사람은 아주 대놓고 어디서 그런 정보를 입수했는지 기각이 2명, 8명 중에 각하가 1명일 것이다. 이렇게 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추측이 무슨 소스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헌재 재판관 지금 8명 중에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나 의사 표명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탄핵이 불성립한다고. 이 헌재 입장에서는 매우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만장일치 형태로 이제 결론을 끌어내려고 매일 머리를 맞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소 좀 불안하게들 생각하는 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결정 기각했잖아요. 그때 4대4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각 쪽에 섰던 그 4명. 이제 그 중에 오 시장은 이제 3명을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밀고 당기고 서로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 지금 좀 진통을 겪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근데 만장일치를 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네, 그런데 좀 고생들 할 텐데 네. 빨리 저 혼란 상태를 극복을 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뭐 헌재가 뭐 발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에서 내부가 이게 딱 이제 결론이 나야 뭐 모레 하겠다 이럴 텐데 오리무중입니다. 예. 언제가 될지는 뭐 만장일치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뭐 시점은 예상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언제쯤 만장일치로 정할 수 하는 있을까요? 것이 바람직하겠죠. 네. 그러나 이제 만장일치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예. 어찌됐든 이번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뭐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도 사안 자체가 쟁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상당히 개인적인 측면이 많았었죠. 예. 이건 일단 내란죄의 여부부터 시작해서 또 국회 측에서 내란죄를 소추 내용에서도 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안일수록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심의했어? 현재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충분히 공정하게 심의를 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가가 중요하고요. 그런 이제 충실성 여부는 이제 그 판결문이라고 그럽니까? 헌재 결정문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시간에 연연할 건 아니고요. 그러나 다만 현재 민주당 의도대로 가고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왜?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바빠졌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굉장히 급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본인들 주장대로 하면은 뭐 2월, 3월 안에 특히 2월에 결정이 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결정이 빨리 나서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 훨씬 전에 판결이 나서 3심에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을 그런 식의 빠른 시기를 원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민주당이 굉장히 급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문제를 마냥 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월 18일 헌재 재판관 2명이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 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늦어도 4월 초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일단 승복한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야 모두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한테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해야만이 대한민국이 한 步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초반에 이제 신속, 공정 이 두 가지 이제 가치를 내세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속보다는 이제 공정에 많이 이제 무게 중심이 가 있고 절차적 정당성을 좀 확보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인다. 신속이라는 게요. 지금 헌재가 100%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면 신속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습니다만 헌재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신뢰감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속하게 한다면은 그러니까 자기 의도대로 나오지 않은 판결을 본 많은 한쪽 편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건 뭐 정해놓고 친 거 아니냐. 뭐 속된 말 뭐 해놓고 뭐 한다는 식으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정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공정한 많은 분들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국민들이 지금 여야의 말하자면 지금 민주당은 뭐 당 대표가 이제 대표자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지금. 권영세 의원인데 두 사람 정도가 아니면 거기 원내대표 또 같이 하든지 해서 4명이 하든지 국회의장 같이 하든지 그래서 대국민 이 공개 선언을 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린 승복한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일단 앞장서야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오늘까지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40여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입장이고요. 최상목 대행은 헌재에서 40여 대행을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지난달 2월 24일에 판단을 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3주가 이제 지났는데 최 대행은
초반에 이제 숙고한다 그랬는데 지금도 아마 이제 숙고 중으로 봐야 되나요? 어쨌든 민주당은 오늘 밤 심야 의총을 열고 최대형의 탄핵 여부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중에 선거 일정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안 그럴 경우에는 뭐 최대형 같은 경우에는 뭐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 대통령 탄핵 국회에서 결정 이후에 그 다음에 또 한덕수 총리 하는 거 현찮다 이래서 또 탄핵 발의해서 이제 의결을 했잖아요. 그러고 지금 이제 대행의 대행인데 최상목 부총리가 사실은 그 야당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지금 뭐 포는 쏘지만 사실은 이런 부담감은 있을 거예요. 그 한덕수 총리 탄핵 결정 국회에서 의결 이후에 사실은 쭉 보면 여론 변화가 좀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 전에는 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뭐 거의 압도적으로 탄핵해야 한다 뭐 이랬다가 좀 이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탄핵 반대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요. 이게 이제 민주당의 뭐 윤석열 씨가 주장했듯이 민주당의 그 의회에서 뭐 폭고 뭐 이런 것이 일정 부분 보수 우파 내지는 뭐 극우 또는 하여튼 그런 비슷한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건데 어찌됐든 그 탄핵을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 발의를 하는 건 좀 부담감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최상목 지금 대행의 대행이 아니 헌재가 이거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이제 마흔의 후보자 임명해야 한다고 분명히 20여일 전에 결론을 내렸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오래 숙고하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왜 헌법 위반이라고 헌재가 결론을 내렸는데 그걸 깔아뭉개고 있느냐고. 임명하면 될 거 아니냐고요. 아니 최 대행이 지금 뭐 정치하는 겁니까? 그 사람은 법에 따라 자기가 성실히 의무만 수행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뭉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최 대행의 행태가. 최 대행이 어떤 입장을 낼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최 대행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곧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결정 전후에 급히 나오는데 그때까지 굳이 본인이 이거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헌재에서 마흔여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 현재 상황이 위헌 위법 상태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대행의 대행이 여기까지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에서 이걸 탄핵한다고 한다면 정치적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이 건과 관련해서 탄핵 사유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덕수 사유가 저는 기각될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기각돼서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다면은 마흔역 지금 최 대행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헌재 탄핵을 소추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당연히 기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효력이 거의 없는 그런 정치 행위를 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나친 탄핵, 지나친 정치 행위다. 이게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말은 그렇지만 쉽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어찌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가 하루빨리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니더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빨리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지금 왜 미루는지 변론도 다 하루 만에 끝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고요. 빨리 결론을 내서 한덕수 총리의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 거는 좀 빨리 신속하게 해달라는 거죠. 아이고 오래 끌 이유가 없어요. 빨리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인용을 하든 뭐 기각을 하든 빨리 하면 돼요. 오래 끌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 민주당은 밤늦게 9시쯤에 이제 의총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결론을 낼지 또 같이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